이거를 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느냐는 겁니다. 서울 핵심지의 공급이 많이 부족해.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옛날과 틀리다.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지역이다. 투자금이요. 적게는 2, 3천. 많이 들어가봤자 5천, 6천밖에. 용적률을 1100%, 최대한 1100%까지 올릴 수도 있는 높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만들어낸 대외적인 시장 환경이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코스피는 지금 2400선을 지금 겨우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국내 증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비트코인은 또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9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환율은 또 1,400원을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출렁임 속에서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들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 중인데요.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잠시 일시적으로는 약간 출렁임이 있겠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런 지금 중요한 변화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중요한 뉴스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려본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이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요, 이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이 재건축을 이제 하기 위한 단계부터 모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재건축의 초기 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이 안전진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식 인가 전까지만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속도를 좀 내기가 좋은 환경이 됐죠. 그리고 이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니라 이름을 뭐로 바꿨냐? 재건축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좀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초기에 사업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만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준공 30년만 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 신청 그리고 조합 설립까지 같은 그 정비구역 지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사업의 속도를 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재건축을 생각하면은 재초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어떤 규제이기는 한데요. 그거 안 해주면 필요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속도를 좀 당길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통과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왜 국회에서 통과를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해줄까? 왜 해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야가 모두 좀 재건축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네, 바로 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놓여 있는 큰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 쏘아 올린 정비 사업이라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특히 어디? 네, 핵심지 서울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서울 핵심지에 공급이 많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을 해주려고 해요. 택지지구 개발도 하려고 하고 3기 신도시도 하고 그린벨트도 풀어서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이 아닌 서울의 외곽지역 수도권에 있고 특히나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공급 내가 원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공급은 질 좋은 입지에 내가 집 하나 갖는 것인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서울에 지금 그런 빈 땅이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양질의 어떤 주거의 어떤 입지들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주택들을.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도, 정부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속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만,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419곳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조그만 소규모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제외해야 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건축 심의를 넘어간 곳이 183곳인데요. 이게 반년새 급증했다는 거예요. 왜? 속도를 당겨서 빠르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정말 공급을 해주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입지에 양질 주택들이 좀 공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공급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올라오는 거 정말 거의 매일 체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좋은 입지들에 지금 어떤 개발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가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만 하더라도 압구정 3구역에서 최고 70층으로 해서 5,175가구를 이제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계획안이 변경안이 지금 공람공고가 떴어요. 강남구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여에 있어서의 뭐 공공보행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에 내용에서 빠져서 과연 이것을 서울시에서 또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지인 압구정 거기서도 3구역이 좀 속도가 늦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단지도 많고 이제 뭐 상가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좀 늦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3구역이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주민분들도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옛날과 틀리다. 속도가 조금 당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그래도 하라고 하고 높이도 좀 열어주고 높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또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당기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압구정 3구역만 그런 게 아니고 압구정 지금 정비사업지들은 압구정 신현대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남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어제 내용이죠. 대치 한보미도 맨션 3,800가구로 탈북하는 거 강남의 신통기획 1호인데요. 여기도 지금 공람공고가 떴습니다. 정비구역 계획안 변경 공람공고가 떴고, 그 다음에 개포주공 6, 7단지 5, 6, 7단지에서 개포에 이제 맞은 퍼즐 맞추게 되는 곳인데 6, 7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거 확정 짓고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이제 곧 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으면서 이제 또 개포에 신축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곡동의 개포 럭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최고층 28층으로 해서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 이제 재건축 진행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정비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난 상태고요. 그리고 대치 2단지 여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이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무겁지 않았던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하느냐 굉장히 좀 말이 많아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요. 이제 확실히 결정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가기로 하고 16일에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빨리빨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이래저래 말이 많다가 이제 조금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고민만 해서는 안 되겠어. 싸움만 해서는 안 되겠어. 진행을 해야겠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 화요일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수서 지구단위 계획구 여기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1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층 40층까지 해서 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노른자 입지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무겁지 않은 아파트들이 용적률도 괜찮은 아파트 대거 포진돼 있어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지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가니까 강남만 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잠실에 재건축 2막을 열게 되는 그 주인공
잠실주공 5단지가 통합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사업식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렵다는 그 이제 7분 능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좀 많이 지금 힘들게 가고는 있지만 이제 좀 속도를 당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서 장미라든가 뭐 잠실 우성이라든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건축에 요즘 굉장히 핫했던 지역인 여의도 시범이 결국 노치원을 짓기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이제 재개의 초기기를 들어갔습니다. 뭔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며칠 사이, 어제 오늘 사이에 제가 자료들을 가져온 거고요. 길어봤자 한 일주일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환경들입니다. 길동 대단지 삼익파크 맨션이에요. 삼익파크 맨션. 여기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지금 당겨가면서 사업 시행인가 지금 받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자, 옥수국동은 뭐예요? 성동구에 굉장히 좋은 입지, 옥수동의 리모델링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뭐 우리는 재건축 못해. 그래도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빠르게 갈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뭐 리모델링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상품성을 바꿔주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건축만 가겠습니까? 아니죠. 정비사업, 재개발도 갑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오늘 오픈된 내용이죠. 그 박원순표 도시재생의 대표 주자, 그 시범지구로 지정됐었던 창신동에 지금 그 이전에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었던 그런 곳들이죠. 여기에 지금 원래 창신숭인의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창신 가칭 9구역, 가칭 10구역까지 해서 지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저는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워낙 제가 도심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앞으로 서울에서도 핵심지가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는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고요. 한참 그 도시재생 사업 진행 중이었던 창신동, 숭인동 일대. 사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된 곳들은 개발 사업 할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과거에 2018년, 19년도까지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은 분들께 이쪽에 투자를 추천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절대로 가치가 바뀌어질 수 없어서 결국은 재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투자금이요. 적게는 2, 3천, 많이 들어가봤자 5천, 6천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가격이요? 뭐 지금은 3, 4억이 아니라 5, 6억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단기 안에 투자금을 결국 3, 4천, 4, 5천 들여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입지가 갖고 있는 힘이고, 또 그걸 좀 제가 잘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 그리고 이 서울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 강력한 어떤 투자 수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 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또 오늘 또 나온 거죠. 이것도 월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미미삼이라고 많이 하는 미미삼 월계 시형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6,700가구로 주거 복합단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너무 좋은 입지죠. 광우대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조만간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분양도 들어가서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고요. GTX 들어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미미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왜냐? 강남이 너무 좋지만 강남 재건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 내가 좀 확실한 입지를 좀 호재가 있는 자리를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딘가 보니까 여기 미미삼이 투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한 4, 5억이면 되는데 저기 투자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수요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뿐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정말 빠르게, 이것도 다 2주, 3주 내에 있는 지금 내용들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마천 뉴타운에 지금 2구역 재개발이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여기도
빠르게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는 금호 21구역은 조합 설립이 났습니다. 1,400가구로 거듭나게 되는 좋은 입지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 좋은 노른자 입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색 GMC 역세권 개발 또 업무 주거타운으로 진행하는 것들 공란 공고 떴고요. 그 다음에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시프트,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서 661세대를, 아파트로 짓는 거, 50%를 이제, 그 공공으로 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차라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활성화. 그래서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는 용적률을 1100% 최대한 1100%까지 올릴 수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는 또 관심 꼭 가지셔야 되고요. 자, 관악구에 있는 신림 5구역도 신속통합기획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고 또 은평 대조 모아타운 모아타운도 지금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1300세대가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정비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정비 사업 하라고 지금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신축 아파트 못하고 재건축 아파트 못하고 그러면 재개발로라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초기 재개발 가려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정말 제가 거의 이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공란 공고가 뜨고 사업 진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공급 부족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축이 귀해집니다. 신축이 귀해져요. 신축이 귀해지다 보니까 신축의 가격이 오르고요. 신축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싸. 그러면 재건축, 신축이 될 재건축을 좀 관심 가져보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건축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 압구정, 강남, 반포라든가 잠원 쪽에 그리고 더해서 여의도, 잠실 이런 곳들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걸 따라서 아까 미미삼이라든가 이제 주요한 좀 관심을 둘 만한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이 다 오르는 중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면은 여기도 비싸니까 신축이 될 재개발로 방향을 잡게 되시고 또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구축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애들 찾아가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안 되면 그래 좀 초기 단계더라도 자금을 조금만 써서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새 아파트는 못 받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계속 부동산에서 뒤처지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은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아이들 앞으로라도 내가 하나 해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또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찾아오시면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매수하시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뭡니까? 공급이 슬슬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물량이 채워지면은 그때 가서 뭡니까? 전세값도 안정되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제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분양을 해도 가격이 막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은 다 만족스럽게 좀 공급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니까 누가 신규 아파트에 막 또 미친 듯이 달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건설사가 어떤 분양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이런 환경들로 가게 되면서 공급이 중단되고요. 결국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시 공급 부족이라는 환경으로 오게 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환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격이 안정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확정돼서 진행할 수 있는 핵심지 공급은 없거든요. 앞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높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자, 대외적인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좀 출렁거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눈앞에 지금 두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변수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불확실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서 어떤 자산 가치가 갑자기 폭등을 하면은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기사가 떴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 의외의 상관관계다 해가지고 한 교수님이 그 논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은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더라. 근데 이건 너무나 제가 현장에서 이 과정을 너무나 체감을 해왔던 것입니다. 한창 코인 가격 오르고 주식값 가격이 막 폭등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보면 갑자기 목돈 자금이 생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보면 이렇게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하셔가지고 단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어떤 투자 성과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코인이 얼마 올라서 나 지금 압구정 아파트 사러 간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 많이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강남 아파트 값이 핵심적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는 환경이 이렇게 코인이 오르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값만 오릅니까? 아니죠. 강남 아파트가 천장을 계속 뚫어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 재건축, 강남 또 아닌 곳의 재건축,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의 개발 사업지들이랑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막 뭐 코스피가 어째 삼성전자가 뭐 4만 전자가 됐어 이런 얘기들에 지금 집중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에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 자체 그 변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길 자체는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금 정비 사업들이 엄청나게 시동을 많이 걸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서울의 곳곳에서 가격들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너무 많은 변수의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요. 확실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쪽에 우리가 먼저 우선해서 그 길을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변수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어쩌면 좀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되게 무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 눈앞에 떨어져 있는 발등의 불만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약간 큰 그림 안에서 이 시장을 잘 좀 준비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옷도 잘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